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 연예그대의 이정열입니다. 오늘 10월 4일입니다. 모처럼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추세적인 반등 흐름들인데 우리 시장 경계는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살짝 이런 식으로 반등 나왔다가도 낙폭을 확대시킨 적도 있었고, 그다음 중요한 거는 시장의 바닥을 좀 보여주는 것들, 이런 식으로 반등 나왔다가 낙폭 좀 확대시켰던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시장에서 좀 뭐랄까, 이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을 이제 회복할 거다. 물론 이제 싸긴 쌉니다. 싸긴 싼 구간들이긴 하지만 이 구간이 바닥이다라고 보기에는 완전히 우리가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하락세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게 있죠. 완전히 개선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이 왜 올라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 여기 우리 카톡방이 아니라 무료방 있는데 텔레그램, 오전 중에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긴 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왜 이거를 피크아웃,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으로 보고 있는 것들인지, 국내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런 것들 다 설명을 드리긴 했었어요. 그리고 종목들도 좀 안내를 간단하게 좀 드리긴 했는데, 이 하나솔루션이라든가 KT 이 종목들을 간단하게 뭐 잡아드리긴 했지만, 이거는 뭐 투자 판단은 각자 하시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 놓을 테니까요. 여기 입장하는 방법들 안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고. 자, 일단 대한전선 오늘 반등이 소폭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자리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어요. 여기 이전에 지지 구간이었던 그리고 이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던 그 가격이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는 이유들은 가격을 보기 위해서요. 이 가격에서 어떤 영향이 있었냐, 이 가격에서 어떤 영향이 있었냐, 이 가격이 비싸냐 싸냐, 이런 것들을 우리 단기적으로 보기 위해서이잖아요.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성장하는 것들, 회복하는 것들, 천일선도 여기 딱 위치해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이 구간에서 지지받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살짝 이 지지 구간들 연평균 얼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자산이 내가 만약에 이 자산이 10억이에요. 10억. 100억이에요. 100억인데 10%씩 매년 1년, 2년, 3년, 4년 성장을 했어요. 그럼 이제 19년도, 20년도, 19년도, 20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꾸준히 자산이 증가되면서 주가가 우상향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살짝 이탈을 하면서 천일선대까지 좀 떨어졌어요. 지금 이 기업이 성장을 하고 회복을 하고 뭐 개선된 지는 얼마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많이 오랜 기간 되진 않았지만 19년도부터 20년도, 21년도 이거를 꾸준히 반영되고 있었던 게 이렇게 차트에 보여주고 있고, 이 가격에서 우리가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참고를 하는 게 차트거든요. 근데 이 추세를 지금 단기적으로 툭 이탈을 했었죠. 이 구간 또 빠지니까 영향이 좀 크게 있었던 것 같네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빠지고 난 다음에 이 지지 구간이자 저항 구간이자 지지 구간, 이 가격을 봤을 때 이전에 저항을 받았고 지금 지지를 받았고, 지금 이 가격대가 1,400원대, 1,500원대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1,350원대, 1,400원대 이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이 구간 시간이 좀 지나면요,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이평선들도 일정 시간, 뭐 시간이 좀 오래 지나야 되겠지만, 이평선도 이렇게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들로 1,400원대 지지를 받아주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 이탈하면은 당연히 이 구간까지 행보를 하든가, 이탈을 하면은 이 구간에서 또 반등 나오는 것들을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이탈을 하면 공간에 조금 있는 상황들인데, 그만큼 시장이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고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주가 하락을 방어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방어는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이전에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9월달 초라고 할 수 있겠죠. 9월 초, 9월 8월 30일, 9월 1일부터 9월 1일부터 외국인들은 8월 30일부터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쭉 매도를 했었죠. 쭉 매도를 한 다음에 이제 서서히 매수를 할까, 주가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서서히 매수를 해볼까,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9월 26일부터 9월 26일 이때 주가가 여기서 뚝 떨어졌었죠.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는 살짝 매도를 하고 이때부터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강도야 시장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시장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다라는 소리니까 시장 영향을 같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자 중요한 거는 3분기 실적이 될 겁니다. 이번에 10월 장세에 본격적으로 드립을 하면서 3분기 실적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구리 가격이 좀 워낙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3분기 뭐 그렇게 변동 평균이 있긴 할 텐데 고점과 저점 그 평균이 있긴 할 거예요. 하락세를 쭉 보여줬던 건 아니니까. 그래서 3분기 호실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자는 안 날 것 같다. 적자는 안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는데 지금 적자가 오히려 안 나고 실적이 개선이 됐는데 주가는 빠졌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빠진 주가에서 저가 매수세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보여주고 있고 시장도 살짝 반등이 나왔다. 대신 시장이 회복을 완전히 할 거다. 앞으로 지금 가격으로 저점으로 잡고 계속 회복을 할 거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회복을 하더라도 이 1600원들을 돌파를 해줄 것이냐 1600원은 돌파를 할 거냐 아니면 1400원을 지지를 받으면서 우행보를 할 거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호실적이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좀 회복을 하고 아니면 무난무난하다. 적자는 아니다 라고 하면 적어도 주가가 하락은 좀 방어를 하는 모습들. 만약 제가 2,000원 수준이다 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움직임들을 좀 보면서 뚫고 올라갔을 때 아니면 여기 이평선들 올라올 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여기 밀집이 되는 이 구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장기평선도 이렇게 올라오고 상단의 저항 구간도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뚫고 올라간다 추후에 나중에 이 구간에서 막 뚫고 추세가 밀집되다가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반등이 살짝 나온 상황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 뚫어준다 아니면 이탈한다 이걸 좀 보면서 여기에서 뚫어주면은 저는 여기서 만약에 2,000원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20주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뚫어줬을 때 저는 이제 30주 40주 좀 더 과감하게 좀 태울 것 같아요. 비중으로 치면 그럼 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평균 단가를 내가 2,000원이었잖아요. 훅 낮춰가지고 1,700원 막 이렇게 쭉 낮춰요. 이 40주를 더 매수를 하면은 3분의 1 정도로 훅 낮춰지거든요. 그럼 이제 이 구간에 왔을 때 내가 이 40주에서 10주 본정 구간에서 한 50주를 매도를 합니다. 20주에서 40주를 매수를 했다가 50주를 매도를 하면은 10주만 남잖아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내가 낮춘 평단에서 10주만 가지고 있고 현금을 확보를 한 거예요. 현금을 확보를 한 거.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구리 가격이 뭐 좀 제가 경기가 지금 좀 위축되고 있는 국면이니까 제가 오늘 뭐 ISM 제조업 지수 이 미국 경기를 대변하는 그런 지수거든요. 지표예요. 이게 조금 낮게 나왔어요. 이거는 경기 위축을 시사하는 겁니다. 경기 위축을 시사하는 거니까 경기가 위축되는 기간 동안 구리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면서 가격도 같이 좀 당분간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때 좀 길게 보고 금리가 좀 멈추는 것들 이게 아무래도 연말에 올리고 연초까지 연말에 75bp 올리고 50bp 까지는 올릴 것 같아요. 연초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길게 보자고 하면은 구리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충분히 그 동안에 기술적으로 대응을 좀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보였으면 좋겠고 뭐 결국엔 중요한 거는 실적이다. 결국 중요한 거는 실적이다. 이렇게 설명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에 동반하기 위해서는 구리 가격이 중요하다. 경기 위축이 좀 얼마나 어떻게 진행이 좀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ISM 지수 제조업 지수가 조금 낮게 나오게 되면서 연준에서의 공격적인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선회 약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에 기다리고 있는 거는 실적이 좀 낮아질지언정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스탠스가 조금 완화되는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시장에서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 다 반영을 시켜 놓은 상태니까요.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질지 아니면 좀 지지를 받아줄지 그거를 이제 체크하는 국면이지 올라가는 회복되는 그런 거를 체크를 하는 그런 국면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고 뭐 공매도도 많이 안정화됐고 공매도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9월 23일에 공매도가 뭐 대폭 증가가 됐었어요.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들 공매도가 이기려면은 외국인들도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공매도도 매수. 그러니까 떨어질 거다라는데 베팅을 하는 거고, 외국인의 매수 올라갈 거다 베팅을 하면은 떨어지냐 올라가냐 이 힘싸움이거든요. 힘싸움. 같이 이렇게 힘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게 되면은 공매도가 줄어들던가 아니면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줄어들던가. 근데 지금 여기 힘겨루기 양상에서도 외국인들이 좀 이기고 있는, 공매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외국인이 좀 이기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죠.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은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공매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상환은 얘네들이 빨리 손절하듯이, 우리가 손절하듯이 상환을 빨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좀 장기적으로 공매도가 계속 올라갈 때 증가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실적이 중요하고 구리 가격도 중요하겠지만은 수급도 중요하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증가되는지 공매도가 증가되는지 이런 걸로 단기 방향을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저는 이제 추세가 좀 밀집될 때까지 좀 기다려 봤다가, 제가 만약에 2,000원에 가지고 있다 하면은 대폭 여기서 돌파를 하는, 추세가 좀 변환되는 이때쯤에 좀 과감하게 대응을 잡고, 대응 잡은 이후에 평균 단가까지 오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대폭 축소를 시키고 현금 확보를 좀 해둔 다음에 떨어지든 올라가든 볼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이걸 다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평균 단가를 조절하기 위한 거, 그거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회전율 빠른 거, 회전율 빠른 종목들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무료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종목들 안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뉴스도 올려드리고 뭐 분석 자료들도 올려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댓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확인하셔서 같이 함께 제가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